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계의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의 기초 두 번째 명사와 동사, 부제로는 문장의 기초입니다. 명사와 동사는 각각에서 다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기초라는 제목 아래에 하나로 묶은 것은 문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명사와 동사 각각에서 급한 것, 뜻과 중급 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품사편에서 명사편과 동사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상위 개념인 품사라는 단어를 빠르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품사에 대한 사전상의 정의는 한 언어의 단어들을 의미, 형식,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정의입니다만 여하간 단어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품사가 우리 한글의 품사는 9개로 나누고 영어는 8개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의 한 가지 품사는 영어에는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리고 다음으로 한글과 영어에서 7가지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8번째와 9번째 것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어의 8번째 것은 한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없는 한글의 2개 품사와 한글에는 없는 영어의 1개 품사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영어 관련 시험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옵니다. 중간 정도인데 상위권을 목표하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나중에 영어가 어려운 이유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기초 부분에서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7개의 품사를 다 알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5번째, 6번째, 7번째의 품사는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그럼 남는 것은 4개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해서 보자면 한글과 영어에서 4개의 품사만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개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 비교해 보자면 1번과 2번은 먼저 해야 할 것이고 3번과 4번은 나중에, 즉 1, 2번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3번은 1번과 4번은 2번과 서로 관계가 있는 품사들입니다. 4가지 품사를 알아보면 1번은 명사라는 품사이고 2번은 동사라는 품사입니다. 영어로는 각각 noun, verb라고 하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명사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3번째와 4번째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여하간 모든 품사들을 알아야겠지만 명사와 동사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용어만 설명하자면 명사가 뭘까요? 사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명사를 물건이나 사람, 동식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품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 중 10가지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 10명만, 역시 세상의 수많은 동식물 중 10개만 대보십시오. 경험상 수업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대보십시오. 그래도 막연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거나 대시면 됩니다. 먼저 물건을 10개만 대본다면 자동차, 휴대폰, 가방, 책, 달력, 컴퓨터, 안경, 연필, 형광등, 수저, 그 외에도 많고요. 다음으로 사람을 10명만 대보십시오.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역시 막연하신가요? 역시 제 맘대로 이순신, 군인, 여자, 아버지, 어린이, 지원자, 손님, 가족, 조종자, 구경꾼 등이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동식물을 10개만 대보자면 동물, 소, 닭, 돼지, 애완견, 어류, 꽃, 허브, 무궁화, 나무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 정의한 명사는 문장 내에서 사람, 사물, 장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사람과 사물은 앞에서 한 것으로 가름하고 장소와 보이지 않는 것을 10개만, 역시 한국말로 대보자면 먼저 장소를 뜻하는 명사로는 대한민국, 백두산, 인천, 달, 한강, 회사, 강화도, 식당, 도로, 상점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 사물, 장소, 동식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쉬운데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역시 10개만 대보자면 사랑, 꿈, 주목,
지혜, 말썽, 친절, 젊음, 안전, 행운, 신뢰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상명사는 좀 어렵지요? 괜찮습니다. 대강 명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듯 모르듯 하다면 사람인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앞에서 설명한 명사 중 동물, 식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역시 10개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한국말로입니다. 먼저 얼굴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듣다, 보다, 말하다가 있을 것이고 팔로 하는 쓰다, 다리로 하는 걷다가 있을 것이고 그 외 사랑하다, 주목하다, 공부하다, 시도하다, 이해하다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윗줄의 동사들은 동사 자체의 언어들이지만 아랫줄의 동사들은 우리가 하는 명사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이는 영어와는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적어 놓은 것이고 차후에 영어가 어려운 이유에서 설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명사와 동사가 뭔지는 대강은 확인했습니다. 명사, 동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길게 얘기했다고 나무라는 분도 있겠지만 경험상 명사와 동사의 기능이나 역할은 어렵다 한다 해도 명사와 동사의 정의나 예를 떠올리고 대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예를 통한 개념이 이유에 중요한 것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명사와 동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사는 물건이나 사람, 동식물, 장소와 추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단어들이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고 명사와 동사의 정의를 대강 알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명사와 동사의 쓰임새, 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려워하는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용법과 문법에 대해서는 이후의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문장의 오형식 등에서 다룰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명사와 동사의 설명에 필요한 단어들을 소개하고 대강의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사와 관련된 용어로는 단수, 복수, 인칭, 주어, 목적어가 있고 동사에 대해서는 비동사, 일반동사, 그리고 서술어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지금은 기초 중의 기초이므로 여기서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단수와 복수는 검은색으로, 인칭은 빨간색으로, 주어와 목적어는 노란색으로 다르게 한 것은 모두 명사를 설명하는 용어들이긴 하지만 구분이 다른 것이기에 색을 다르게 한 것이고 같은 색의 용어들은 구분 내의 다른 내용들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동사도 비동사와 일반동사는 하얀색으로 서술어는 남색으로 다르게 한 것은 같은 이유, 구분이 다른 구분과 그 구분 내의 다른 내용들입니다. 먼저 명사의 단수와 복수는 명사의 개수를 구분하는 용어로 단수란 하나를 일컫는 용어이고 학생, 강아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고 복수는 2개 이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말로는 단수인 학생, 강아지에 들자만 붙여서 학생들, 강아지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익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한글이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고 헛갈리기 쉬운 것임을,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역시 생략하고 다음으로 인칭이란 용어는 명사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단어 그대로 사람을 일컫는 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사람이 말할 때 쓰는 하나의 언어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람을 일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인칭이고 영어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3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칭 대명사와 격변화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명사들이 있는데 사람을 일컬을 때는 인칭이라고 하는데 3가지가 있다더라 정도로만요. 그리고 명사의 주어, 목적어는 동사의 서술어와 함께 이후의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문장의 오형식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명사는
주어 목적어라는 사실은 이후의 많은 영문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명사구도 주어 목적어, 명사절도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후에 많은 영문법에서 명사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 목적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명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동사의 경우 명사와 마찬가지로 개념에 따라 색을 구분하였습니다. 동사의 종류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개가 있고, 기능으로 볼 때는 동사는 서술어 역할 하나만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는 동사의 종류를 보자면 앞의 동사의 정의에서 언급한 동사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듣다, 보다, 말하다, 쓰다, 걷다, 사랑하다, 이해하다, 시도하다, 주목하다, 공부하다 라는 동사들을 일반적인 보통의 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이후의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기서는 편하게 비동사는 총 6개가 있는데 시작할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3개는 꼭 알아야 하고 조금 지나면 2개를 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서 비동사 5개는 알아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알면 좋겠지만 기초에서는 몰라도 무난하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의 기능 역할은 서술어 하나만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술어의 사전상의 정의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주어란 앞의 명사의 역할에서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중요하다고 한 주어와 목적어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동작, 상태, 성질은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기초에서는 헛갈리기 쉽기 때문에 동작만을 중점으로 기억하고 동작은 움직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이란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 것입니다. 즉 서술어라는 용어를 정리하자면 명사인 주어의 동작을 차례대로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명사를 사람, 동물, 식물이라고 했으므로 적용해서 바꾸면 사람의 동작을 차례대로 말하는 단어라는 것이고 또는 동물의 동작을 차례대로 말하는 단어라는 것일 겁니다. 서술어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다 해도 정말 어려운 것은 서술어의 변화입니다. 앞의 동사 중 하나만 보자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할 때 사랑했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받았다, 사랑해야만 한다 등등 문법용어로 뭐라고 말은 못하셔도 대충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말이 이럴진데 하물며 영어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동사의 시제, 동사의 수동, 조동사 등등등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조금 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아이고 머리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우리말도 이렇게 현란하게 변화하는데 영어도 그러겠지 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여지만 두시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와 동사의 뜻과 예들 그리고 명사와 동사의 설명에서 필요한 용어 소개만 하였습니다. 용어들에 대한 문법으로서의 설명은 후속되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기초를 다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속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